안녕하세요. 테크원화이트의 유니스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동남아시아 테크 소식은 바로 동남아 대표 슈퍼앱 그랩에서 나왔는데요. 스펙을 통해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시와 함께 처음으로 공개된 그랩의 기업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흥미로운 부분을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랩의 주요 마일스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랩은 2012년 그랩 택시라는 택시 호출 서비스를 말레이시아에서 제공하며 사업을 시작했고요. 진출한 국가를 살펴보면 2013년도에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2014년도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2017년에 캄보디아, 미얀마로 국가를 확장하였습니다. 서비스를 어떻게 확장했는지를 살펴보면 2014년도에 그랩카이라는 일반 차량 호출 서비스, 그랩바이크라는 오토바이 호출 서비스를 추가하였고요. 2015년도에는 그랩 익스프레스라는 택배 서비스, 2016년에는 그랩 쉐어라는 카풀 서비스, 2017년에는 그랩 페이라는 모바일 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그랩푸드라는 음식 배달 서비스, 그리고 그랩 애즈라는 그랩 내에 광고를 살 수 있는 광고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그랩 키친이라는 공유 주방 서비스, 그랩 마트라는 근처 슈퍼마켓과 편의점을 소비자와 연결시키는 마트 서비스, 그리고 그랩 파이낸스라는 대출 서비스, 그랩 인쇼어라는 보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그랩 인베스트란 투자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상장 지표를 살펴보면 2017년에 거래액 1조 원을 달성을 했고요. 2018년도에 거래액 5조 원, 2019년에는 1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2020년에는 싱가포르의 디지털 은행을 런칭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발급받기도 하였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차량 호출 서비스인 모빌리티 서비스로 시작을 하였고요. 이렇게 구축된 라이더 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해서 그 위에 음식 배달과 마트 배달 서비스를 추가를 했고, 그 이후에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매우 큰 핀테크 시장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랩 앱의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국가별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조금씩 다르지만요. 크게 Deliveries, Express, Mobility, Financial Services는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고요. Deliveries에는 음식 배달 서비스와 마트 배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Express는 택배 서비스, Mobility는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일컫습니다. 밑에 보시면 디지털 애드버타이징이라고 보이는데 메인 화면에 이렇게 배너를 노출시킴으로써 광고 수입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파이낸셜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두는 화면이고요. 맨 위에 그랩페이를 통해서 QR코드를 스캔을 하고 모바일로 결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보험, 대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랩이 슈퍼앱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서 그 일상 속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최대한 많이 제공하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최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랩이 만들어 놓은 그 이코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랩의 큰 그림일 것 같습니다. 이 장표는 예시인데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그랩으로 아침 식사를 배달을 시키고 7시 30분에 차를 불러서 출근을 하고요. 8시 45분에 카페를 가서 커피를 시키고 그랩페이로 결제를 하고 등등 예시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던 그랩 앱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이번에는 그랩의 수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랩은 2020년 기준 거래액 14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동남아 8개국 내 400여 개 도시에 진출을 해 있고요. 2020년 12월 기준 2,500만 명의 월간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달 기준으로 500만 명의 드라이버 파트너가 함께하고 있고요. 200만 명의 업체 파트너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랩이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음식 배달과 마트 서비스를 묶어놓은 Deliveries, 차량 호출 서비스인 Mobility, 그리고 각종 금융 서비스가 있는 Financial Services and Others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랩의 Adjusted Net Revenue를 살펴보면 2018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 사이에 연평균 133%로 성장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파른 성장세 외에도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하는 점이 바로 이 성장을 일군 사업부의 구성입니다. 밝은 초록색이 모빌리티 사업부를 가리키는데요. 처음에 모빌리티 사업부를 기반으로 성장을 했고 2020년 2분기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가 3분기부터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한 초록색은 딜리버리 사업부이고요. 코로나에 힘입어 음식 배달 서비스가 특히 많이 성장을 했고 4분기 기준 전체 넷 레베뉴의 약 50% 정도를 보이면서 가장 큰 사업부로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은 Financial Services이고요. 또한 2분기에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랩은 동남아가 세계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디지털 경제를 가지고 있는 곳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큰 시장과 강한 성장세입니다. 동남아는 현재 6억 7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2020년부터 2025년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이 약 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디지털과 모바일에 친숙한 사용자들입니다. 동남아 인터넷 사용자들은 하루 평균 8시간을 인터넷에 쓰고 있고요. 이는 글로벌 평균인 6시간 43분보다 훨씬 더 높은 시간이죠. 전체 인구의 50%가 30세 미만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동남아 경제의 근간이 되어주고 있는 7천만 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입니다. 이들은 전체 동남아 GDP의 약 35%를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랩이 집중하고 있는 세 개의 사업부의 잠재 시장이 얼마나 큰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을 살펴보면 2025년도까지 소비자 음식 서비스 시장의 전체 크기는 약 1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중에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은 2020년 약 10조 원에서 25년 약 31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전체 시장의 약 16%에 이르게 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음식 배달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음식점들 또한 오프라인에서의 판매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량 호출 시장을 살펴보면요. 2025년 기준 소비자들이 이동수단을 소비하는 돈은 약 26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차량 호출 시장은 2020년 4.4조 원에서 2025년도 약 21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시장의 약 8%에 이르게 되는 수치이고요. 차를 소유하기까지 지불해야 하는 비싼 비용과 또한 빠른 도시화로 인해서 효율적인 교통편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차량 호출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월렛, 즉 전자지갑 결제 시장입니다. 2025년도까지 전체 현금 결제 시장은 1,5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 디지털 월렛 결제 시장은 2020년 43조 원에서 154조 원까지로 2025년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시장의 약 10%에 해당되는 수치이고요. 아직까지도 각종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매우 많고 금융 서비스 인프라가 아직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모바일 결제는 앞으로도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아직까지도 온라인의 디스럽션이 매우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중국과 미국에 비교하면 그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이제 나와 있는데요. 동남아는 온라인 침투율이 약 11%이고요. 중국과 미국은 온라인이 약 2배인 21%나 됩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차량 호출 서비스를 살펴보면 동남아는 약 3%만이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국은 자그마치 5배인 15%에 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엔 온라인 금융 서비스 시장을 살펴보면 2020년
전체 금융 서비스 관련 거래 중에 약 17%만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이는 중국과 미국 95%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즉 음식 배달, 차량 호출, 금융 서비스 등이 이 세 분야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크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랩의 세계 사업부의 현재 위치와 성장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부인 딜리버리 부문은 2020년 기준 거래액이 6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203%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모빌리티 부문은 2020년 기준 거래액이 3.5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상 거래액 성장률이 37%라고 합니다. 세 번째 금융 서비스는 2020년 기준 전체 결제 9.9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2%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랩은 고객과 그리고 배달을 해주시는 드라이버 파트너, 그리고 음식점 같은 업체 파트너를 연결해주는 슈퍼 앱입니다. 그리고 이 그랩 이코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는 이 세 주체를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고객을 위해서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마이크로 보험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고,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드라이버 파트너를 위해서는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마지막 화면에서 업체 파트너를 위해서는 그랩 광고와 대출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랩이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사용자들은 이 많은 서비스를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왼쪽 차트를 보시면 2018년 1월 기준 2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비중은 약 1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는 2020년 12월 기준 약 5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의 차량 호출 서비스만 썼던 사용자들이 음식을 배달시킬 때도 쓰고 장을 볼 때도 쓴다는 말이겠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사용하는 서비스의 숫자와 유저의 리텐션 레이트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서비스를 사용하면 1년 뒤에 남아있는 유저들은 전체의 47%였고요. 세 개의 서비스를 쓰면 65%, 세 개 이상을 쓰면 79%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더 많은 서비스를 사용하면 할수록 그 앱을 떠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남아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랩은 나라별로 앱을 현지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나라별 언어 현지화는 물론 그 나라의 사용자의 상황에 맞춰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조금씩 다르고요. 보여지는 서비스의 순서도 다 다르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랩의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 분석편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동남아 테크 뉴스와 인사이트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 공유는 너무 많으니까 이 중에서 딱 2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